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진짜 관심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그럼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주요한 기술이고,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이 있어서 배우고 싶어 하는 이러한 인공지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을 뭐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해서 딱 말하기는 약간 뭐 철학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렵지만 우리가 그래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요. 먼저 인간이 이제 지능이 있죠.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모방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어떠한 주어진 상황이 있을 때 이 상황을 먼저 이게 이러한 상황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죠. 그리고 그 인지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고양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러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 부르고 가끔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를 인공지능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뭐 학문의 영역으로 보면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라든가 학문의 영역 전체를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네, 제가 포인터로 바꿔서 말을 하면은 기본적인 상황이 있을 때 이 상황을 입력으로 받아들여서요. 이 인공지능이 이 상황에 적절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상황이 어떤 고양이의 사진이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이 고양이의 사진을 보고 얘는 개가 아니라 고양이구나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만약에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 뭐 신호등이다. 빨간불이다. 그럼 인공지능은 이 빨간불을 보고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빨간불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 멈춰야겠다. 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비슷하게 예를 들면 이 입력으로 I love you 라는 영어가 문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그 영어 문장에 대한 적절한 번역에 대한 판단인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출력으로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인공지능은 어떠한 입력과 출력 사이에 적절한 판단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 대한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러한 인공지능은 이제 어떻게 시작되었나라고 한다면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초기에 생각하는 기계라는 개념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컴퓨터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기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은 사람이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인간이 하는 어떠한 논리적인 행위와 유사한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처음으로 제시된 게 바로 그 컴퓨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라는 것이 사실은 발명되고 혹은 제시된 이유가 이런 인공지능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인공지능 자체를 우리가 구현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컴퓨터가 개발되기 시작한 거죠. 사실 계산기라는 것은 컴퓨터 그 전에 벌써 있었습니다. 이제 계산기는 이런 거죠. 뭐 34,647 곱하기 24,859는 얼마? 라고 하면은 답이 딱 나오는 게 계산기입니다. 왜냐면 사람이 하기 힘드니까요. 이러한 단순한 수치적 연산을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이제 계산기였는데 이러한 계산기는 이미 1640년대에 파스칼이라는 수학자에 의해서 이미 발명이 되었습니다. 기계식이죠. 하지만 이런 계산기는 단순한 사칙 연산이고요. 수치적 연산이고 실제로 우리가 하려는 인간이 하는 논리적인 행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뭐 예를 들어 학교까지 간다. 그러면 어디가 최단 거리인가? 사람은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이게 최단 거리구나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알 수 있죠. 근데 계산기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럼 이런 논리적 행위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개념이 이제 튜링에 의해서 정립되었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기계라는 이제 컴퓨터가 이제 고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튜링 젊었을 때 모습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튜링 머신이라는 건데요. 그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런 것들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튜링 머신 꼭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이 하는 논리적인 행위를 이제 모방하는 어떠한 기계로서 출발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뭘 했으면 좋겠다. 이건 알아요. 네, 사람처럼 뭐 논리적인 행위를 해서 판단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건 아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러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인가? 그건 이제 사실은 되게 애매한 문제였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크게 두 가지 어떠한 그 접근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접근법이 뭐였냐면은 이제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하는 많은 논리적인 행위들은 어떠한 명확한 규칙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이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제 학점을 주는데 이제 A, B, C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 학점을 주는 명확한 그 판단의 기준이 있죠. 예를 들면 A는 뭐 상위 30%, 뭐 B는 뭐 상위 뭐 50%뭐 이런 식으로 주죠. 근데 B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특별히 뭐 레포트를 한다든가 잘 썼다 하던가 혹은 무슨 뭐 참가를 뭐 그러니까 질문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질문 몇 번 이상 하면 무슨 뭐 A로 올려줄 수 있다. 뭐 이러한 명확한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칙에 의해서 네, 판단을 내리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규칙을 잘 모아서 프로그램을 짜면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규칙의 이러한 수집과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또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뭘 보고 아 얘는 사람이고 얘는 동물이다 이런 걸 인지하는 그러한 일들은 명확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사람을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쉽게 알 수 있지만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명확한 규칙을 말해보라 그러면은 사실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명확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아 이러한 경우에는 뭐 사람은 이렇게 판단했고 저러한 경우에는 저렇게 판단했구나 이런 거를 모아요. 이런 걸 모으게 되면 이게 데이터가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그 데이터 이면에 숨어져 있는 규칙인 거죠. 네, 말로는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숨어져 있는 어떤 규칙을 자연스럽게 컴퓨터가 학습하도록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이라 부르고요. 이러한 영역을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 인공지능 모델의 어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떠한 그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초반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되기 시작한 초반에는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지 좋은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떠한 명확한 어떠한 그 프로그램을 짜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요. 아, 인간은 예를 들면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는 이런 문제 같은 건요. 5살짜리 어린애들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네, 뭐 100억, 1000억씩 들여서 만든 그 당시에 만든 컴퓨터는 왜 그걸 못할까? 항상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네, 5살짜리 어린애도 잘하는 거를 우리가 뭐 1000억씩 들여서 만든 이 컴퓨터는 왜 못하는 걸까? 이게 항상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은, 아, 그러면은 뭐 어떻게 컴퓨터가 동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인간의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그 동작을 모방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수학적 모델과 그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결국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의 뇌가 동작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만들면 그냥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뉴런이라고 우리가 뭐 생물 시간에 배우는 인간의 뇌세포죠. 신경세포죠.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공신경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떠한 그 퍼셉트론이라고 불리는 그 요소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950년대에 제시되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처음 제시되었어요. 네, 그 당시에 처음 제시되어서 그다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었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얘는 우리도 이제 사람이 어린애들은 이제 보면서 계속 학습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모델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 하면요. 이제 1950년대 이제 인공신경망의 개념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신경망인 퍼셉트론이 등장을 했는데, 당연히 단순한 걸로는 네, 복잡한 문제를 못 풀 것 같아서 얘를 그러면 퍼셉트론을 막 엮어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큰 인공신경망을 만들자라고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했고, 근데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잘 안 되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훈련시키는 알고리즘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길을 개선하려다 보니까 데이터도 없었고, 이게 1970년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컴퓨터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계산 능력도 부족했고, 학습 알고리즘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이 아예 되는 거 맞아? 잘 안 되는 거잖아. 특히 이러한 신경망 개념의 신경망 기본의 인공지능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회의적인 이제 시선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인공지능의 암흑기라는 것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의 암흑기가 이제 계속되었죠. 특히 요 인공신경망 분야에 있어서는 이게 인공지능의 암흑기가 이제 계속 지속되어서 점차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개념은 이제 사람들의 그 뇌리 속에서 이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발전되어 왔냐 하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뇌를 닮은 모델로 학습시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규칙 기반, 그리고 규칙도 굉장히 단순한 그러한 규칙 기반의 어떠한 인공지능들이 이제 많이 선호가 되었죠.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지금에 와서는 지금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뭐 고등학생이나 뭐 대학생이다 그러면은 뭐 인공지능은 정말 최신의 어떠한 그러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한 나이가 이제 한 40 중반 정도 되는데요. 제가 그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젊었을 때 뭐 대학생 때 고등학교 때 인공지능의 말을 들었을 때는 약간 뭐 SF 같은 이야기거나 혹은 약간 뭔가 그 우스운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되게 바보 같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게임 같은 거 아마 그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를 들면은 게임에서 컴퓨터랑 하죠. 그럼 컴퓨터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쵸? 근데 인공지능은 바보 같아요. 예, 엄청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쓰였냐 하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인공지능 세탁기. 네, 이런 거죠. 네, 인공지능 세탁기라든가 뭐 옛날에도 뭐 인공지능 브레인스를 개발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 아는 어떠한 고차원적인 인공지능에 보다는 어떠한 단순한 규칙 기반의 혹은 탐색 기반의 이제 인공지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잡한 지능을 묘사하는 건 불가능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레벨이랑은 이제 완전히 많이 달랐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인공지능, 특히 뭐 인공신경망 쪽에서는 계속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사실 그거와는 독립적으로 우리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3차 산업혁명이 이제 막 활성화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정보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컴퓨터가 먼저 발전이 되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어의 법칙, 그러니까 그 컴퓨터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는 뭐 2배로 계속 증가한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컴퓨터가 발전됨으로 인해서 계산 및 처리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의 저장 용량 또한 엄청나게 증가를 해가지고 컴퓨터와 그 다음에 그거를 저장하는 칩 같은 거에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누구나 다 컴퓨터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 누구나 다 대규모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근데 인터넷이 발전했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전산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데이터가 점점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옛날에도 데이터가 많았어요. 근데 데이터 형태가 대부분 책, 서류, 뭐 요런 거 우리가 출력해서 보는 이런 거였지. 예를 들면은 뭐 숫자도 다 출력되어 있는 숫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터넷이 발전하고 컴퓨터 발전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전산적으로 된 데이터, 그러니까 파일의 형태로 된 데이터가 점점 증가한 거죠. 그리고 인터넷이 발전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데군데 흩어져 있던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가 매우 쉬워졌죠. 그리고 이렇게 그 늘어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법들, 예를 들면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고 분석하는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었고, 또한 뭐 새로운 데이터를 이렇게 뭐 분석하는 기법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소위 우리가 1990년대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에 대한 시대와 그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인공지능이 이제 암흑기를 계속 거쳐 오다가 2000년대 중반에 여기 보이는 이제 제프리 힌튼이라는 이제 아주 위대한 그 인공지능의 선구자 아버지격인 어떠한 그
그러니까 토론토 대 이제 교수님이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딥 빌리브 네트워크라는 어떠한 그 인공지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을 이제 발표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딥러닝이 이제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이 딥러닝을 보니까 네, 정말로 이제 예전에 생각했던 인공지능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이야기하는 딥러닝 기반의 어떠한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하고 빵 하고 터진 겁니다. 그래서 사회와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 이제 인공지능이 활용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리하게 되면은, 네, 이제 인공지능이 있고, 이제 빅데이터가 있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기계학습도 나왔고, 이제 딥러닝도 나왔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은, 이건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제 그 다이어그램인데요. 뭐 이렇게 됩니다. 이제 가장 넓은 범위에 이제 인공지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사람이 하려는 논리적인 행위를 기계가 대신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했던 거죠. 근데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은 이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서 주요한 방법으로서 나오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넓은 범위 안에 기계학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학습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계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전에는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당연히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 기반이니까.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더 많은 데이터가 점점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계학습 중에서도 조그만 데이터로도 풀 수 있는 조그만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선형 모델로 푼다. 이게 간단한 모델들이에요. 근데 점점 우리가 복잡한 문제, 예를 들면은 뭐 사람을 구별하고 이런 문제를 풀려면 점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런 많은 데이터가 과연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바로 빅데이터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는 약간 독립적으로 이제 빅데이터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는 영역은 사실 이 인공지능은 이제 주로 그 컴퓨터 과학 쪽에서 나온 거지만 이런 빅데이터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약간 그 경영과학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나온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이러한 빅데이터가 있을 때 초기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과 공유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지만 데이터가 점점 축적됨에 따라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쪽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 했고 기계학습 쪽에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와 기계학습이 서로 공통되는 이러한 부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중에서 가장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가지고 인공지능을 구현했던 것이 바로 이제 딥러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딥러닝이 이렇게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을 배운다라고 하시는 이제 많은 분들은 사실은 여기로 오기 위한 겁니다. 이 딥러닝으로 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여기로 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여기로 한 번에 오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오셔야 돼요.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빅데이터 쪽에서 이렇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를 백그라운드가 컴퓨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렇게 오시죠. 이쪽에서. 네, 이쪽에서부터 가장 기본이 되는 인공지능 과목을 듣고 기계학습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을 이제 배움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딥러닝까지 도달할 수 있고 또 다른 패스가 있는데 또 다른 패스는 이제 이렇게 오시는 패스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사실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의 통계 베이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은 통계였어요. 예. 근데 이제 통계는 이제 옛날부터 말하지만 이제 소규모 데이터를 이제 깊게 분석하는 쪽이 이제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빅데이터로 가면서 점점 컴퓨터가 필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딥러닝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통계 베이스인데요. 결국에는 뭐 이쪽으로 오시건 간에 최종적으로 이러한 그 딥러닝 기반의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푸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빅데이터, 기계학습, 딥러닝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로 얘네를 공부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